좌회전 금지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부정선거를 뛰어넘은 거센 마가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마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다. 마가 정책만 이야기했을 때는 차마 이해 못했던 분들도 지금 바이든의 이 급진 좌파 정책들을 한번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야,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라는 건 이제 금방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미국은 그나마 좀 희망이 있다. 이제 한국이야말로 지금 더 많은 국민들이 깨달아 나가야 될 텐데 이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 그런 와중에 지금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지금 이제 천막 농성하고 있던 것을 철수한다. 해단식을 갖고 철수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어와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선거 퇴치 운동 이걸 갖다가 그만두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 총궐기로 다른 방향으로 좀 집회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트 쳐놓고 천막 농성하는 것은 이제는 접지만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건데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길거리로 나와서 함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지금 변모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거세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운동이 좀 더 거세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겸 기자가 직접 취재한 영상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3.5%의 염분으로 바닷물이 짜지는 것과 똑같이 3.5%의 사람들만 알아줘도 좋겠다 했는데 지금 32.3%가 부정선거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는 3월 9일에 있는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이 이 우파, 깨어있는 우파, 아니면 전 국민의 3분의 1, 32.3%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 눈길이 무서워서 이 자들이 부정선거를 100을 할 걸 한 70밖에 못한다. 그래도 우리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도저히 신앙 양심으로서 이것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국토본에서 함께 일하면서 천도학에서 잠을 자고 또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56일째 저희들이 지금 이 대법원과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4월 15일 부정선거한 걸 모를 이유가 없어요. 연수구를 한 군데서 나온 투표지 그것만 감정을 해도 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판결할 만한데 그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하고 지금 이렇게 법정 싸움을 벌이고.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정문에서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즉 국투본을 주축으로 하는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61일째 이어진 천막 농성을 중단하는 해촉식이 열렸는데요. 4.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투본의 싸움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스앤포스트 허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댓글에 김윤숙님 달아주신 댓글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트럼프 정부에서 피터 나바로 같은 분 너무 훌륭합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제대로 된 보고서들을 내놓았는데 이게 좀 많이 퍼지지 않았던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피터 나바로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정선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알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부정선거는 사기 탄핵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기 탄핵을 바로잡지 않는 한 부정선거 이슈가 국민에게 불길처럼 번지기는 힘듭니다. 뿌리를 뽑으려면 사기 탄핵과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라고 김윤숙 님이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 이게 사실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거부했죠.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죄가 없는데 지금 자꾸 재판을 해가지고 유죄로 만들려고, 강제로 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온당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저희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어졌다라는 이 문제, 그것과 부정선거 문제를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잘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사실은 이 전통 보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거 다 제쳐놓고서는 그냥 선거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국민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국민의힘당은 이건 잘못 짚어도 크게 잘못 짚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솔직히 국민의힘당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들 내놓고 있는 정책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내놓고 있는 정책이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저는 사실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숫자가 좀 다른 것뿐인 것 같고 방향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주냐 10만 원 주냐 그 차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서로 막 하고 있다. 근데 진짜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응어리가 져 있는 것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이야기들, 문제점들을 짚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당 후보들이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주는 거지 국회의원이 뽑는 거 아니고 당이 뽑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누굴 투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제 국민과 직접 얘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 이걸 저희가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어느 당의 후보다라는 거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막 흔들릴 필요가 없다. 비록 9시 뉴스에는 얼굴이 안 나올지라도 길거리에 나오면은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정선거 문제는 이건 정말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흐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3월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다못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 문제,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 잘못된 탄핵 사기 문제, 이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면 안 할 겁니까? 대통령이 홍준표가 되면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하실 겁니까? 아니죠.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만 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 뒤에는 못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더라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11월 3일 선거 끝나고 부정선거 있는 것 같다. 법원에다가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들 안 받아줬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주마다 다 법원들 안 받아, 심지어는 대법원조차도 심리 안 하겠다라고 그냥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결정을 했죠. 1월 6일 날, 1월 7일 새벽입니다만. 그렇게 대통령이 결정이 됐다고 다 끝났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그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된 명분은 뭐였느냐?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선거 청렴성을 바로잡는 제도를 만들어 놓기 전에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없다. 내가 투표한 게 제대로 개표가 됐는지 이거를 확신할 수 있게끔 선거 시스템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 이건 범국민적인 요청인 거고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이 각 주마다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1년여가량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서야 1년 넘게 시간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 주에서, 애리조나라는 주에서 결국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감사 보고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애리조나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다른 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포렌식 감사를 진행을 하자. 그래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소환장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위스콘신주, 미시건주 이런 곳들도 지금 계속해서 포렌식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1년 이상 시간을 끄는 바람에 이 부정선거 문제가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덮여왔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이슈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민경욱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요. 국민의 3분의 1인 32.3%. 아까 들으셨죠? 32.3%. 보수 우파들 중에서는 54%. 과반수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서는 이미 과반수 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파에 있어서는 부정선거가 다수 의견이 되니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민의원이 하는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다. 아까 뭐 조미료 얘기하는데 뭐 3.5%만 해줘도 되는 맛이 나는데 이제는 30%가 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범국민 운동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다가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국토본에 합류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도 결국에는 이 부정선거 운동에 동참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된 상태고요. 당장 이번 토요일 날 11월 6일 날 지금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연다라고 이제 공지를 해 놓았는데 이왕이면은 좀 같은 장소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499명까지만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역법이 그렇게 공지를 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그 499명이라는 숫자는 집회에 참석하는 숫자입니다. 딱 서가지고 팻말 들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499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통계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죠. 강남역에서 한다고 그랬고 같은 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우리공화당이 또 집회를 엽니다. 그것도 이제 범국민 집회가 되는데 이 우리공화당은 이제 광화문 앞에서 그리고 이 이제 4.15 부정선거 국토본은 강남역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하고 그 또 국민연명당도 계속해서 지금 야외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뭉칠 것이다. 어느 한순간에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이제 모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범국민 운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살리자 혹은 뭐 누구 대통령 만들자 이런 쪽으로 갈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이면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지금 제대로 된 범국민 부정선거 퇴치 운동이 좀 벌어지길 바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부수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정선거 운동을 벌였는데 그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부정선거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그러면은 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너지를 발휘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부정선거 운동과 함께 나오길 저희는 바라는 겁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부분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정부패들을 단속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함께 이야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뭐 전면에 내세우든 뒤로 감춰서 이야기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이야기가 되어야 그래야 부정선거를 이슈로 한 범국민 운동이 더 활활 탈 수 있는 장작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이것도 문제다 한국이.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야자. 이것도 문제다. 이것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그 안에서 활발하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